자, 다음은 상대 도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뭐 쭉 이제 봤던 것들은 도수가 몇 명 있네 이렇게 하고 딱 정해져 있죠. 해당 도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상대 도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에 뭐 봤던 걸 보면 네, 네. 뭐 이런 이제 A반의 성적이 이렇게 쭉 국어 성적이 분포가 돼 있다라고 하면 80점에서 90점을 맞았다. 내가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이 계급에 속한다라고 하면 B반도 한번 볼까요? B반에서 오면 딱 보면 80에서 90점 사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전체 이 B반의 성적에서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80에서 90점을 맞았으니까 아주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A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0점, 60점, 뭐 60점, 70점인데 80점에서 90점 내가 맞았다, 이 사이 맞았다라고 하면 대단히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네, A반에 있는 이 80점, 90점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잘 봤다, 점수를 잘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뭔가 이 도수가 몇 명인지만을 그런 것들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체 도수 중에 이 도수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상대적인 위치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 도수라는 거를 그래서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는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일단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전체 합계, 전체 도수의 합계를 분모로 놓고 이걸 가지고 각각의 계급의 도수를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지금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나타낸 도수 분포표, 계급이 두 개인 도수 분포표인데 20에서 30 사이가 6명이죠. 근데 전체가 10명입니다. 그러면 이 도수를 10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6을 10으로 나눠버리면 0.6입니다. 그러면 상대 도수가 20에서 30 미만은 0.6, 그 다음에 30에서 40 사이는 10을 4를 10으로 나누니까 0.4겠죠. 0.4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합계는 둘을 더하면 1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는 A고 여기를 B라 그러고 B라 그러면 합계는 뭡니까? A 더하기 B죠. 근데 여기는 상대도수를 표현하면 상대도수를 쓰면 A 더하기 B분의 A인 거고 얘는 A 더하기 B분의 B입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다 더해버리면 다시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니까 항상 1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상대도수는 무조건 다 합하면 합계는 1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이제 한번 들어서 한번 상대도수를 한번 이제 구해보죠. 한 달간 읽은 책의 수를 이렇게 쭉 도수분포표 5개의 계급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거를 상대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도수의 합계만 보면 됩니다. 이걸로 각각을 다 나누면 되는 거죠. 다 40으로 나눠버립니다. 40분의 8, 40분의 8 얼마입니까? 뭐 10으로 하면 10분의 아니죠. 뭐 다 나눠버릴까요? 8, 5, 5분의 1이네요. 그쵸? 5분의 1 또는 뭐 0.2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항상 이렇게 뭐 소수로 써야 되느냐?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분수로 써도 상관없고요. 분수로 써도 상관없는데 상대 도수에서는 저희가 소수로 많이 쓰죠. 소수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바로 이제 보고 5분의 1과 3분의 1 비교 바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뭐 0.2, 0.3 이러면 아 차이가 0.2구나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 도수로 많이 소수로 저희가 주로 씁니다. 소수로 쓰면 되고요. 40분의 8 하면 0.2가 될 거고 그 다음은 40분의 12죠. 40분의 10이면 10이 되고 4로 나누면 10이 되고 4, 32 10분의 3이니까 0.3이네요. 밑에다 표를 한번 써볼까요? 책의 수, 그 다음에 학생 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각의 계급이 있고
학생 수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상대 도수죠. 상대 도수로 나타내니까 상대 도수를 도수 분포표처럼 쓰니까 해보면 여기는 0.2였고요. 0.2 여기는 0.3. 그 다음 40분의 10은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이니까 0.25인가요? 0.25. 그 다음에 40분의 6. 40분의 6은 어떻게 되나요? 나눠보면 0.15가 되네요. 0.15. 그 다음에 40분의 4 하면 이건 10분의 1이니까 0.1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합계를 다 더하면 0.2, 0.3 다 더하면 1, 2 됩니다. 그렇죠?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 도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 도수를 이렇게 쭉 나타내고 보면 그러면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뭐죠? 저희 소수로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바로 이제 퍼센트 저희 통계에서 퍼센트를 많이 쓰죠. 퍼센트 100분율로 나타내면 바로 여기다 100을 곱하면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상대 도수를 20%, 30%, 25%, 15%, 10% 이렇게 쓰면 또 퍼센트로도 나타낼 수 있고 전체를 그래서 합하면 100%. 100%는 1이니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100분율로 나타내도 되고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상대 도수는 상대적인 전체 그 도수 중에 그 계급이 몇 명, 어느 정도의 그 퍼센트,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느냐, 상대적인 비중만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이제 또 좀 다른 특징이 있죠. 뭐냐, 이렇게 상대 도수만 주어졌다라고 하면 실제 원래 도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상대 도수로 나타낸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 도수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도수 분포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횟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학생 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명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상대 도수로만 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걸 가지고는 원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반드시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우리가 각각의 도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체 학생 수가 20명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0명 중에 0.6인 거죠. 이 원래 도수가 그렇죠? 원래 그래서 상대 도수라는 게 원래 전체 도수의 합계분의 해당 도수의 해당 계급의 도수를 이렇게 나눈 거니까 원래 해당 계급의 도수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둘 이렇게 쭉 넘겨야 되죠. 이 형식이면 결국 전체 도수의 합계랑 곱하기 상대 도수를 해야 그래야 해당 계급의 도수가 나오는 거죠. 원래 정의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수를 알려면 이 상대 도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전체 합계, 도수의 합계가 있어야만 원래 도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전체 도수의 합계가 이렇게 20명이다 라고 주어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이쪽의 학생 수는 상대 도수 0.6에다가 곱하기 20 하면 12명인 거고 여기는 0.4 곱하기 20 하면 8명이다. 그래서 12, 8 쓰면 됩니다. 만약에 학생 수가 30명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도수가 다르게 돼야 되겠죠. 0.6 곱하기 30을 하면 18, 0.6 곱하기 40, 0.4 곱하기 30을 하면 12 해서 전체가 30명일 때는 30명 중에 0.6이니까 18명 해서 표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18명, 여긴 12명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합계 그래서 30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 도수만 가지고는 원래 도수를 찾을 수 없다. 반드시 전체 합계가 그래야만 거기다 상대 도수를 구해서 곱해서 원래 도수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원래
상대도수라는 걸 그렇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대도수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얘기가 되겠습니다.